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왈칵 온 세계가 지금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와 지금 어떻게 관련되는 문제인가를 오늘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두 개의 말을 달리고 있다. 하나는 중동에서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달리고 있고, 또 하나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반도라는 말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말을 달려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중동의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예루살렘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우월권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저는 그러한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의 동영상에서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건재함이고, 북한 정권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의해서 괴멸될 때에는 동반하여 괴멸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외치는 것이다. 아주 결사적으로 외치는 이유가 그 세력 기반이 종북, 친중 이러한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평화, 북한과의 대화, 이것을 결사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먼저 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결되어 본 오늘 동영상에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다 하면서 전 중동을 적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과연 예루살렘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으며 또 어떠한 다른 점이 있기에 지금 두 마리 말 가운데 하나의 말로 지금 달리고 있는가? 차포, 우리가 장기를 누를 때 차를 달리고 포를 달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차고 하나는 포예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기상천외하고 매우 독창적인 국제 정세관을 제가 발표할까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한 그러한 국제 정책입니다. 그 국제 정책에 제일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입니다. 지금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만 아니라면 지금 우리 한반도 통일과 번영에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지금 없다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 정통 정권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와 손을 잡고 트럼프의 후원하에 북한을 괴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괴멸시킨 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통일이 되면서 우리가 트럼프와 바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터로 할 수 있냐 하면은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을 따라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뿐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중국은 매우 다양한 민족으로 혼합된 그런 혼합 국가입니다.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혼합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방 사람들하고 북방 사람들하고는 중국어를 쓰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이 이제 대만이죠. 대만은 공시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선이 뭐냐 하면 중국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티베트의 독립입니다. 그 달라이 라마가 주도하는 티베트 애국 세력들이 중국으로부터 티베트가 독립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무력으로 나서서 티베트를 지금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원래 티베트는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에 편입된 것은 청나라 때입니다. 청왕조가 티베트를 정복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티베트는 명나라고 어느 나라고 간에 중국에 복속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성 서쪽에 있는 신장성 그 땅은 원래가 위구르 회회족이라 그러죠. 회회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 땅이 아닙니다. 그게 서역이라 그래서 중국에 편입됐는데 그건 생김새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호시탄탐 독립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이 있어요.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남만족이라고 해서 중국의 그 삼국시대의 제갈공명이 남만 토벌을 하러 가서 이제 그 맹획과 전쟁을 해서, 그러나 결국 그 남만을 복속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정복했다가 풀어주는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지역이 베트남 지역이고, 베트남도 사실 지금 중국에 밀려서 가만히 있는 거지, 훨씬 그 위의 땅들이 자기네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만주를 그 동청철도 부설권, 일제시대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 동청철도 부설권과 이 만주를 그 당시 청나라와 막 교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청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만주를 청나라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한 거니까 무효인 행위죠. 무효. 그러면 만주는 고구려 이래로 우리 한민족의 땅이었고, 비록 고구려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해가 있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았던 거예요. 국가가 멸망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까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왕조가 멸망한 거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1000년, 100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라는 지역은 사실은 중국도 아니고 엄밀하게는 한국입니다. 거기가. 예, 청나라가 자신네들 만주족의 기원이라 그래서 만주를 못 건드리게 했던 그런 땅이고, 거기에 인구 분포가 한민족이 몇 프로인지 뭐 인구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저쪽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만주 지역에는 우리 한민족이 많이 살던 우리나라의 땅이었고, 백두산 정계비가 이제 조선과 그 당시 명나라였던가요? 청나라였던가요? 하여간 조선이 개국하면서 백두산 정계비를 중국 측하고 세워서 동이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해가지고 송화강의 지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이 아닙니다. 두만강보다는 훨씬 많은 토문강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동만주 전역을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는 백두산 정계비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동청철도 부설권이 일본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게 따내는 조건부로 만주의 소유권을 청나라에게 준다.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면서 동시에 만주에 대한 만주 반환 청구를 중국 측에다 우리가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중국과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에게 힘이 있다. 우리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네, 미국은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중국 분열 정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만약에 만주의 소유권을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한국 편을 들 국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중국의 동쪽은 만주를 우리나라가 먹고 서쪽은 회회족, 위구르족, 회흘족, 서역족들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는 티베트가 독립선언하고, 남쪽은 베트남이 치고 올라와서 원래 남만 땅이다 하면서 영토를 이렇게 분할시켜버리면 중국 땅은 얼마 남질 않아요. 산동성 옆으로 해가지고 조금 있는 아주 중소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 헝가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트럼프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갈공명 같은 전략 아닙니까? 미국은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따라온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중국은 이런 상태면 미국을 따라갑니다. 따라잡아서 더 강대국으로 될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는데 인구와 땅덩어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시하는 전략을 우리가 미국 측에다 제시하고 대신 미국은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듯이 지원해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까지 합쳐서 중국의 분열 정책, 한반도의 통일 정책과 한반도가 만주를 경영하는 이러한 국제 분쟁 작전을 미국 트럼프한테에게 제시하고 미국의 후원을 우리가 얻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우리의 아주 그 야심만만한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린 지금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민족의 반역자고 북한을 편드는 문재인 정권 역시 민족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의 이러한 경천동지하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틈타서 얼마든지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만주까지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만주, 적어도 동만주까지, 연해주, 동만주 이 지역만 우리가 확보해도 세계에서 이거는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지분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도 흔쾌히 한미연합 이러한 단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충분히 견제하는 미국은 동북아에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말을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가? 자,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파 세력은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 알아요. 미국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 태극기 민주 세력이 요구를 하면 트럼프가 얼마든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트럼프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은 그 목사님이 누구죠? 미국서 유튜브 방송하는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더라? 크라이스트 라이브인가 뭐 하는 그 한국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양반 그 유튜브 보면은 트럼프에게 편지 쓰는 방법을 충분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식을 트럼프에게 한국말로 써도 다 번역돼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짤막하게 써서 첫째, 한국을 지원해달라.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해달라. 자유민주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경우에는 문재인을 축출하고 한반도 그 세력을 밀어서 만주, 적어도 동만주, 연해주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 분열 정책의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굉장히 세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들어갑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중동 국가들을 전부 제압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만주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면 일본을 맞먹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럼 OECD 강대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 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싸웠던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하고는 달라요, 입장이. 우리나라는 절대 우리나라 국민들 뭐 지금 저 좌빨이나 문빠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 반미지 대다수는 미국 편입니다. 이거를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고 우리가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가장 내부의 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평화 외치고 지금 광화문에서 지난 토요일이었던가요? 무슨 뭐 평화 집회라는 것도 열어가지고 지금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건 민족의 반역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김정은이지 어떻게 트럼프입니까? 김정은한테 가서 그런 시위해야죠. 광화문에서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한 이 매머드 전략, 이것도 아마 제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초로 발표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국방부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류에
한국의 우국지사, 애국지사, 유튜브 진행자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메모드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누군지 알 겁니다. 크라이스트 라이브인가 뭐 하는,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 동영상에 보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법. 예.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세력에 의해서 통일되고, 한반도의 통일은 곧 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인정되어 있는 거고, 중국 자체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갖고 거기서 조선의 어느 왕조 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조였는가요? 세조 정도였지 않는가 싶은데 그때 어쨌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동위 토문, 서위 압록인가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 해가지고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송화강 지류로서 거의 이 동만주 지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에서 그걸 분명히 했고, 일본이 동청 철도 부설권과 지 멋대로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엔에도 제소하고 계속 영토 분쟁을 일본이 독도 가지고 우리나라랑 지금 영토 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킵니다. 무슨 힘으로 중국과 싸우냐? 미국의 후광을 입는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도 무릎을 칠 일이에요. 이거 중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티베트가 독립해, 베트남이 남쪽을 갉아먹어, 그 다음에 서역의 신장성 옆쪽에 있는 회족이 독립해, 그 다음에 동북아에서는 만주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 먹어버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아주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도 안 됩니다. 그것을 중국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면은 우리는 태극기 시민 우리 애국 세력은 트럼프에게 우리 충정을 알리고 우리가 우리 국가의 중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리고 문재인 정권을 축출할 어떤 분위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습니다. 북폭 후에는, 선제 공격 후에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분히 탄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오늘 제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우리 만주 경영설, 제가 이름하여 만주 경영설을 내세우고 미국의 후원을 입으면서 우리가 북진한다 그러면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계속 중국과 이 국경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문재인 정권 이런 사람들이 개가 되어 시진핑에게 가서 큰 나라 작은 나라 중국의 몽 이래가지고 아주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완전히 나라 매국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 전략을 제가 발표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매우 제가 좀 독창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공통분모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전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이 사진첩의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 맨 앞에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5300-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이 젊으실 때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존슨 대통령, 카터, 이런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청화 목사님을 모시고 19대 대선 무효소송 그 운동을 우리 야학 싱크탱크에서 싱크탱크 요원이신 원 선생님과 제가 협의해서 발족했고, 그것이 약간은 결실을 이루어서 1회, 2회 지금 정청화 목사님의 그 유튜브 기자회견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야학당 싱크탱크에서 나름대로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말씀드린 바, 우리 야학당 후원은 한 달에 5,000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학당 우리 안산 일지부의 월세 부담이 월 25만 원인데요. 5,000원씩 50명의 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후원자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마이너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5,000원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업이지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월 5,000원씩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분은 또 예산 공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립니다.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공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개하고 뭐고 할 게 또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되고 있어서 작지만 월 5,000원의 그 후원을 부탁합니다.